심한 감기에 걸려 하루 종일 두터운 담요를 덮어쓰고 있던 어느 날 さ、映画のチケットあるんだけどさ、一緒に行かない？土曜日とかさ。行かない。 한 여자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데이트를 신청하는 우체부로부터 의문의 편지 한 통을 건네받습니다. 여자는 집에 들어와 조용히 편지를 뜯어보는데요. 편지에는 はい家藤井月様お元気ですか私は元気です渡辺弘子 라는 짧은 문장이 쓰여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는 사람 중 와타나베 히로코라는 인물은 없고 여자는 고민하다 私も元気ですでもちょっと風邪気味です 장난삼아 가볍게 답장을 보내보는데요. 웬걸 답장으로 감기약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와타나베 히로코는 여자의 집 앞까지 찾아왔다. 今この手紙はあなたの家の前で書いています 발길을 돌리기도 하죠. 와타나베 히로코는 도대체 누구인 걸까요? 왜 모르는 사람 집까지 찾아와 얼굴도 보지 않고 편지 한 장만을 남기고 사라진 걸까요? 눈이 펑펑 내리는 어느 겨울, 일본 고베. 수많은 사람들이 추도식에 모여 차분한 분위기 아래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로 청년 후지 이츠키가 세상을 떠난 지 3주년이 되었죠. 누군가를 잊기에 충분하다면 충분하고 부족하다면 부족한 시간 3년. 그의 약혼자였던 와타나베 히로코는 아직 그를 잊지 못했고 이츠키의 어머니의 초대로 오랜만에 이츠키의 집을 방문합니다. 全然遊びに来てくれないんだからたまには顔見せてよね 이츠키의 어머니와 히로코는 이츠키의 방에 들어가 소소하게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러다 これ見てみる 두 사람은 이츠키의 중학교 졸업 앨범을 발견합니다. 蛍だったんですかうんもうないのよ国道の下敷きかなんかになっちゃって 히로코는 중학생이었던 이츠키의 앳된 얼굴을 바라보며 추억에 잠기는데요. 어머니가 잠깐 자리를 뜬 사이 앨범 뒷면에서 예전 집 주소를 찾아내 손목에 몰래 써둡니다. 며칠이 지나고 히로코는 새로운 연인 아키바에게 작지만 소중한 비밀을 하나 털어놓습니다. あの人のお家でね卒業アルバムを見せてもらったのそのアルバムの最後のところにね名簿がついててその中にあの人の住所もあったの今は国道になっちゃってもうないんだってお家は今はもうない住所なのその住所に手紙書いて送ったのあの人に宛ててだって天国に送ったんだもんそしたらね返事が来ちゃった 히로코는 자신이 받은 편지를 아키바에게 보이고 やっぱり忘れられへんのかな藤井のことそんなけったいな手紙まで書いて 아키바는 지금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히로코가 아직도 전 남자친구를 잊지 못하는 것에 속상해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히로코를 이해합니다. 아키바에게 있어 청년 후지 이츠키는 히로코를 알기 전부터 절친했던 좋은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히로코의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여인 후지 이츠키는 갑작스러운 편지에 의아할 따름입니다. 약까지 보내니 더욱 수상하게 생각하죠. 결국 あなたは一体誰ですかお願いですから本当のことを教えてください 라고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받은 히로코와 아키바는 잠깐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다 아키바는 히로코 몰래 もしあなたが本当の藤井月なら何か証拠を見せてください 라고 편지를 보내고 私ねもうこれ以上関わらないことに決めたの偽物呼ばわりされて黙ってる気 이츠키는 엉뚱한 편지를 무시하려다 동료의 말에 발끈해 주민증 사본을 복사해 답장을 보냅니다. これ傑作やな 아키바는 남자가 아닌 여자 후지 이츠키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라고 히로코는 자기 몰래 여자 이츠키에게 편지를 보낸 아키바의 행동에 화를 냅니다. ひどいよ秋葉さんあの人の手紙だったのそう思いたかったの藤井なわけないやんあいつが手紙書けるわけないやろ 히로코의 반응에 아키바는 아키바대로 기분이 상합니다. 분명 히로코가 남자 이츠키와 사귀었고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이지만 어쨌든 지금은 자신의 연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키바는 잠깐 목소리를 높이다가도 あ
あいつ初対面の君にいきなり付き合ってくれ言うたん覚えてる？それまで女の子なんかとも口もよう聞かんやつやって。やっぱりあの時最初に俺が口説くべきやったな。 절친했던 남자 이츠키를 떠올리고 小樽行ってみへんか？探してみよう。もう一人の藤井月。 히로코의 마음을 보듬으며 함께 여자 이츠키를 만나러 오타루로 떠나자고 제안합니다. 여기서 잠깐, 일본인들 사이에는 같은 성과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사용하는 한자가 다양한 만큼 같은 한자를 쓰더라도 발음이 다르기도 하고 같은 발음의 이름을 쓰더라도 한자가 다른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또 한국 성씨가 533종인 반면 일본 성씨는 약 12만 3천여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발음은 물론 한자까지 같은 이름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 영화에서 표현되듯 상당히 드문, 어쩌면 운명 같은 일이라고 하네요. 히로코와 아키바는 여자 이츠키를 찾아 고베에서 오타루로 떠나고 국도로 바뀌었다는 남자 이츠키의 예전 집을 찾아가 보기도 하죠. 두 사람은 이내 편지를 보낸 주소로 발걸음을 옮겨 후지의 명패가 걸린 집을 발견합니다. 문을 두드려 藤井樹さんのお宅ですよね。 조심스럽게 여쭤보자 여자 이츠키의 할아버지는 いつきは出かけております。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두 사람은 밖에서 여자 이츠키가 돌아오길 마냥 기다리는데요. 감기 기운이 심해져 병원에 간 여자 이츠키는 오랜 시간 집에 돌아오지 않고 今この手紙をあなたの家の前で書いています。私の知っている藤井月はあなた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私の藤井月は男性です。そして昔私の恋人だった人です。彼は2年前、彼は今どこにいるのか分かりません。ただ時々思い出すんです。どこかで元気でやってるかなって思うんです。 결국 히로코는 여자 이츠키에게 편지 한 통을 남기고는 조용히 자리를 떠납니다. 운명의 장난인 걸까요? 여자 이츠키는 히로코가 집 앞을 떠나자마자 집에 도착하고 편지를 확인한 뒤 바쁘게 주위를 둘러보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なんで嘘書いた？嘘の話でしょ。 한편 여자 이츠키를 손님으로 태웠던 택시기사는 다음 손님으로 택시에 오른 히로코를 보며 あれなんかお客さん今さっきの来てた子によく似てるな。いや似てるな。 방금 전 손님과 똑 닮은 히로코의 얼굴에 깜짝 놀랍니다. 히로코는 짐을 정리하고 고베로 떠날 차에 오르는데요. 마음이 닿은 걸까요? 자전거를 탄 여자 이츠키와 우연히 마주치고 藤井さん。 여자 이츠키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숨이 멎습니다. 반면 여자 이츠키는 군중에 묻힌 히로코를 발견하지 못하죠. 히로코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베로 돌아오자마자 다시 한번 졸업 앨범을 자세히 살핍니다. 그리고 の同級生に同じ名前の人がいたんですか？この子、私に似てますか？似てるとどうなるの？似てるとどうなるの？似てたら許せないです。それが私を選んだ理由だとしたら、お母さん、私どうしましょう。あの人、私に一目惚れだって言ったんです。一目惚れには一目惚れの訳があるんですね。 남자 후지 이츠키가 자신이 첫사랑과 닮았다는 이유로 자신과 사귀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되죠. 藤井樹。 히로코의 사정을 모르는 여자 이츠키는 히로코의 편지를 계기로 중학생 시절 알았던 남자 후지 이츠키를 実は 떠올립니다. 私が中学の頃、同じクラスに同姓同名の男子がいたんです。 그의 히로코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あなたの言う藤井月と私の藤井月はやっぱり同一人物のようです。実はこの手紙の住所は彼の卒業アルバムの中から見つけたんです。 여자 이츠키에게 남자 이츠키에 대해 기억하는 것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여자 이츠키는 그렇게 히로코를 위해 남자 이츠키를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름 때문에 놀림을 당한 기억만 어렴풋이 나는데요. 쓰다 보니 서서히 그때 그 시절이 생생하게 떠오르죠. 投票用紙の中にこんなふざけたのが1枚だけ混じってたんです。
藤井月ハート藤井月 여자 이츠키는 반아이들의 짓궂은 장난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남자 이츠키는 심하게 놀리던 아이를 힘으로 밀어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아이들은 두 사람을 놀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둘은 결국 반아이들의 장난에 의해 공동 도서부장으로 선발됐죠. 藤井君ちょっとこっちやってください 둘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오랜 시간 같은 공간에 있게 됐습니다. 남자 이츠키는 그날 이후로 독특한 취미를 가졌는데요. 바로 남들이 흔히 읽지 않는 책만 골라서 빌리는 것이었습니다. こんなの読むの読むわけないじゃん。藤井月ストレートフラッシュ。 책 뒷면에 꽂힌 대여카드 빈칸에 자기 이름을 적어놓기 위해서였죠. バカじゃない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름이 같아 시험지가 바뀌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수줍음이 많던 여자 이츠키는 차마 다른 학생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남자 이츠키에게 말을 걸 수 없었고 결국 남자 이츠키와 따로 만나기 위해 자전거 보관소에서 혼자 조용히 남자 이츠키를 기다렸습니다. 和美が前田先輩と付き合いたいって言ってるんですけど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녁 무렵 남자 이츠키가 자전거 보관소에 나타났습니다. ねえちょっと今日の英語の答案間違ってなかった 暗くてよく見えねえよ。早くしてよ目が疲れてきた そうか。ブレードの過去形ってブロークか。 여자 이츠키는 그렇게 히로코에게 편지를 쓰며 잊고 있던 추억을 쏟아내듯 떠올립니다. 그와 동시에 어릴 때는 알지 못했던 자신의 감정들도 차분히 인지하게 되죠. 히로코는 여자 이츠키 덕분에 자신이 몰랐던 남자 이츠키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떠난 사람, 마음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로코에게 있어 남자 이츠키는 잊기 싫은 사람, 잊고 싶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 히로코의 속을 읽은 아키바는 히로코에게 あいつに挨拶してこようや 라고 말하고 둘은 무거운 발을 이끌고 남자 이츠키가 조난을 당했던 산으로 향합니다. どないしたダメやっぱりダメこちゃんあの人に怒られる帰ろう何のために来たんや吹っ切るためやないかお願いします帰らせてください 히로코는 몇 년간 자신을 올가매는 전 연인의 그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여자 이츠키와 히로코의 인연은 어떤 끝을 맺게 될까요? 눈 속에 얼어붙은 잠자리를 발견하듯 잊고 있던 첫사랑의 기억을 더듬어가는 영화 러브레터였습니다. 러브레터는 1995년에 개봉된 일본 영화로 우리나라에는 1999년에 개봉되었습니다. 왜 한국 개봉까지 4년이나 걸렸을까 의아한 분들이 계실 듯한데요. 한국 내 일본 문화 개방이 그 무렵 처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문화는 외색이라는 이유 아래 금기시되곤 했다고 하네요. 처음 한국에 상영된 일본 영화는 기타노 다케시 감독의 하나비였고 두 번째로 상영된 일본 영화가 바로 이와이 슌지 감독의 러브레터였습니다. 영화는 개봉 후 큰 인기를 얻으며 115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고 지금까지도 일본 실사 영화 중 최고의 흥행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본 영화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영화 속 이 장면을 한 번쯤은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재미있는 점이 있다면 영화 러브레터는 자국인 일본보다 한국에서 더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러브레터에 대해 전혀 모르다 한류를 통해 역으로 알게 된 일본인들도 많다고 하네요. 제가 영화 속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할아버지가 아픈 이츠키를 업고 눈길을 띄는 장면입니다. 이츠키의 아버지는 감기가 악화돼 폐렴으로 돌아가셨죠. 구급차를 기다리기엔 상태가 심각하다고 여긴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업고 병원으로 뛰었는데요. 그런 할아버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병원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를 떠올리며 딸은 그렇게 보낼 수 없다고 병원까지 직접 걸어가기보다 구급차를 기다리자고 설득하죠. 하지만 그의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正確に言えば家を出て病院の玄関まで38分だった。それでも間に合わなかった。どっちにしても手遅れだったんだ。今ここを出れば救急車が来る前に病院にたどり着くだろう。
こんな雪の中歩くなんて無理よ。歩きやせん走る 저는 처음 러브레터를 봤을 때 로맨스 영화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보면 볼수록 다른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어쩌면 영화 러브레터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히로코는 죽은 연인을 잊지 못해 천국으로 편지를 보내고 남자 이츠키의 어머니는 아들의 추도식 날에도 아무렇지 않은 듯 웃다가 히로코가 졸업 앨범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여자 이츠키를 질투하자 あの子幸せね。あなたにそんなにやきもち焼かれるなんて。 그간 참았던 울음을 와락 터뜨립니다. 여자 이츠키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눈 속에 얼어붙은 잠자리를 보며 パパ死んだんだね。 아버지의 부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죠.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생생한 형체. 눈만 녹으면 다시 살아나 곧 날아오를 듯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날지 못하는 죽은 생명입니다. 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은 남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자 이츠키의 어머니와 할아버지도 아버지의 죽음이 옛 추억에 불과한 듯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일상에서도 종종 가볍게 꺼내곤 하는데요. みんな忘れちゃうのね、死んだ人のことなんか。親を肺炎で亡くしといて全然懲りない子もいるしね。 정작 이츠키가 그날의 아버지처럼 감기가 악화돼 쓰러지자 둘은 마치 어제 있었던 일을 떠올리듯 생생하게 그때의 일을 머릿속에서 끄집어냅니다. 두 사람의 마음의 아픔이 얼마나 깊었는지 아무렇지 않은 듯 일상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것을 눈물 한 방울의 연출 없이도 또렷하게 표현한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다음으로 좋아하는 장면은 남자 이츠키의 전학 소식을 들은 여자 이츠키가 남자 이츠키 책상 위 화병을 던져버리는 장면입니다. 반아이들이 이름을 놀렸다는 이유로 눈물을 흘리던 수줍음은 간대었고 분노로 가득 찬 표정만이 그려지죠. 처음 이 장면을 봤을 땐 왜 화병을 깨트렸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집까지 찾아왔으면서 말도 안 해주고 갔지?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 좋았을 거잖아. 라는 분노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 이츠키는 영화 내내 남자 이츠키를 좋아하는 감정을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저는 이 장면이야말로 여자 이츠키의 감정을 명확하게 보인 상징적인 씬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 어렸기에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도 몰랐던 것이 아닐까요? 남자 이츠키를 볼 때마다 어쩐지 기분이 좋고 하지만 어색하고 몽글몽글한 감정이 불쾌하게 느껴진 것은 실은 사랑하는 감정 때문이었다는 것을 히로코에게 편지를 쓰며 그제야 인지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지막 장면도 더욱 애틋하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도서카드가 들어있던 책 제목과 같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은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영화 속 줄거리에 대해, 캐릭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비필이었습니다.